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판파 전투가 끝나고, 그러니까 장판파 전투에서는 조조가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주의 민심이 완전히 유비한테로 다 갔으니까. 장판파 전투에서 형주의 그 피난민들 20만 명이 완전히 도륙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비하고 그 주력 그 대장들 참모들은 어쨌거나 살아서 강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어디냐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이제 아주 고생을 하는데 거기 발원지라고 하는 우한이에요. 거기가 그때는 강화입니다. 180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우리가 그 우한에 들어가서 이게 코로나19가 어떻게 거기서 발병이 됐나,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또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막죠. 못 들어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판파 전투에서 조조는 몇 번을 36개를 놓게 됩니다. 그 장비한테 한번 쫓겨가고 또 조자룡한테도 막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막 쫄아들었었는데, 또 관우가 숲을 뒤에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니까 36개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끝에 가서는 36개가 최고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힘을 겨뤄봐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36개를 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힘도 모르면서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인데, 그 나를 알고 적을 알았을 때 적군이 완전히 힘이 나보다 몇 배가 된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36개를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무모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죠. 힘도 모르면서 그냥 가서 막 빡치기 넣는 거예요. 빡치기. 네 머리가 깨지나 내 머리가 깨지나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결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롭게 살려면은 그 손자병법의 마지막에 나오는 36개도 조금은 그 지혜롭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조조는 이제 결국에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갖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왕이 되고 황제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본인은 뭐 황제보다도 더 권력을 그 행사를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허위된 명예는 갖지 않는다. 그 조조가 아주 그냥 현명한 사람이죠. 그 이제 유비하고 제갈공명하고 관우, 장비, 조자룡이 6이 이렇게 하고 강화로 와서, 강화에 그때 이제 2만 명이 있었어요. 2만 명이 있는데 제갈공명이 현책을 유비한테 냅니다. 지금 장판파 전투가 이제 끝나고 아주 그 군민들 민심이 흉흉합니다. 거기서 뭐 20만 명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라는 것은 하루도 안 돼서 천리를 가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리를 가는 게 이게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주군대가 우리 형주 그 피난민들을 다 죽였다. 우리 군민들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 그 뭐 소문이라는 것은 막 그냥 그렇게 나는 거니까 부풀려서. 지금 조주는 적벽 그 맞은편에 가서 군영을 설치하고 오나라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형주의 민심은 흉흉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갈공명이 이 군민들을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관우, 장비, 조자룡이한테 5,000명씩 군대를 줘가지고 형주 각 지역을 돌도록 합니다. 그 돌면서 그때는 이제 집성촌으로 돼 있으니까 집성촌에 가면은 삼노들이 다 있어요. 나이 최고 많으신 분들 해가지고서는 3명을 뽑아가지고 그 집성촌에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자체적으로
그리고서는 무슨 일이든지 이 삼노들이 결정권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이 삼노들한테 제갈공명이 이제 그 유비한테 현책을 올린 것이 그 집성춘을 아주 의무를 하면서 여기 장판파에서 만약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때는 그 집에까지 가서 위로를 하고 또 앞으로 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삼노들한테 그 정책을 써가지고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여튼 순회하는 이 병사들한테 주면 관우나 장비나 조자룡이 그 병사들한테 주면은 요것을 그 유비한테까지 제갈공명한테까지 오도록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에 맞는 특성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가 최고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농업이 위주였어요. 그리고 이쪽 형주 지방에는 벼농사가 막 그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려면은 이 물을 잘 이용을 해야 되죠. 수로 개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물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러니까 그 집성촌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도 이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제갈공명이 또 현책을 내서 병사들을 투입해서 수로를 낼 수 있도록 개간 작업을 할 수 있게 황무지에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형주 지역을 우선 경제를 살리자. 이게 이제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탁탁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삶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서는 수확량을 늘리자. 그러면 뭐 다 잘 살게 되니까 이 삼노들 머리에도 그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정책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 군주가 지금까지는 유표가 이제 젊었을 적에는 잘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황혼으로 갈수록 계획은 뒤로 제껴놓고 우선 내 몸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미래를 해서 현재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각 고을마다 각 집성촌마다 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 형주 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마음은 더 이제 막 유비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각 그 집성촌마다 그 여튼 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선 민병대를 조직해서 만약에 이제 조조군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민병대들이 군인으로 이렇게 참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튼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삼노들한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노들이 그 조조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도 이걸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이 민병대에 이름을 올려야 되겠다. 나중을 위해서 그 부모들 마음은 아들 딸들을 위하는 마음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쪽 조조군에서는 이제 형주의 병사들이 이 수전에는 형주의 병사들이 아주 그냥 거의 뭐 박사들이니까 그런데 저쪽 북쪽에서 조조가 데려온 그 하북 지방의 병사들은 이 수전은 몰라요. 여튼 뭐 배를 타고서는 조금만 강에서 너울거리면은 뱃멀미가 나서 오바이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육전에는 아주 센데 수전에는 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주 병사들 이 30만이 주력 부대가 돼요. 이제 수전을 해야 되니까 오나라하고
그런데 이 민병대한테 점지 조직으로 해서 이 집성촌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집성촌에 지금 민병대가 조직돼 가지고 여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유비의 군대로 활약을 한다. 그러니까 이쪽 30만 형제 병들도 장판파에서 그 피난민들 20만 명이 도륙을 당하는 것을 다 눈으로 봤으니까 조조에 대해서는 이 악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병대의 이름을 올리고 조조가 얘기하는 거, 대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서는 이게 잘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뒤에 와서는 딴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 데려온 대장들은 그 하북 지방의 이쪽 중원 지방의 대장들은 이 수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뭐 전혀 모르니까 수전을 공부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펀펀히 이제 속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조조가 데려온 그 원소군에서 항복한 이 50만 대군은 자기들이 점령군이라고 이 형주 병사들을 하대를 해요.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반감이 막 더 반감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림병이 돌면서 그러니까 형주 병사들은 이 돌림병이 그 형주 지방에서는 그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걸리들 안 해요, 병에. 그런데 하북에서 온 사람들은 물을 갈아먹고 이게 토질이 또 틀리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돌림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아주 그 어려운 그러니까 뭐 군대 사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도 조조는 그 고집이 있으니까 원래 주력 부대는 지금 그 허창 그 근방에다 다 놔두고 왔으니까 어쨌거나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제 훈련시키는 게 목적으로 해서 데려왔으니까 동호하고 일전을 뭐 불사하면서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강화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관호장비 조자룡이를 그 이용해서 형주 지방을 전부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게릴라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적에 이제 다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낮에는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을 하는데 만약 조조병들이 보이면은 쫓아보내고 뭐 되도록이면 죽이든 말고 쫓아보내고서는 거기에 있는 그 집성촌 삼노들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경제정책을 이렇게 나가고 우리는 형주를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이 백성들,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 지도자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백성들 마음까지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지도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백성들한테 으쌰으쌰하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 마음이 생기게만 하면 희망이 싹 트면은 이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잘 살아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수로 작업이에요. 그때는 이제 농업이 첫째니까. 그러니까 이 삼노들이 생각할 적에도 맞는 얘기다. 맞는 정책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거기 지금까지는 그 집성촌에서 힘이 붙여서 이 황무지를 개간을 못했는데 그 어떤 유황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 현책을 써가지고서는 그 병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갈구명한테 가고 제갈구명이 다 모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우선적으로 어떤 게 급한가, 어떤 게 바로 할 수가 있는가, 어떤 것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가, 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공표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그 산업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그 계획을 이렇게 딱 세우면서 각 저기 삼노들한테 내려보냅니다. 아, 이것을 접수를 해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끝나고 조주군을 쫓아보내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노들 머리에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이제 제갈공명이 그 내려보낸 것은 서당을 활성화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야 된다. 우리 형주의 동량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노들이 볼 적에는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맞아, 맞아. 유비가 최고다. 유황숙이 최고다. 제갈공명이 최고다. 그 삼노들 입에서 뭐 최고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집성촌 전체에서 유비한테 마음이 다 가는 거니까. 그 삼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한나라 초기 진나라 말기에 항우하고 유방이하고 그 전쟁할 적이, 그러니까 초안전 그때도 유방이는 관중에 들어가서 삼노들한테 그 광무산에서 이렇게 양쪽에 그 절벽을 사이다 끼고서는 군대들을 직결시키고 싸울 때도, 그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1년이면은 명절에 뭐 특별한 일 있을 적에는 관중까지 가서 거기 그 노인들을 집합시켜 놓고 미리 이제 그 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왕궁으로 오도록 하시오 해갖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 삼노들을,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우하는 거죠. 그런데 항우는 그 오나라에서 8천 제자들을 데리고서는 이 장강을 건너서 중원으로 나왔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항우한테는 그런 머리도 없었고 범종이가 권하긴 권했었지만은 항우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현책을 올려도,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있는 범종이도 끝에 가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아주 유능한 부하들이 많이 있었죠. 한신이도 그렇고 진평이도 그렇고 그 항우 밑에서 병졸로 뭐 참모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현책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현책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방이한테는 이게 딱 있었죠. 그 이제 그때로부터 400년 후에 요 강화에서 제갈공명이 이제 머리로다가니 딱 계획은 돼 있었지만은 우선 삼노들한테서 그 현책을,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진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위에서 무조건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그 뭐 이렇게 하시오 이거보다도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는 거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할 적에는 의욕이 안 나요.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능동적으로 할 때 내가 낸 현책이 의해서 받아들였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의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집성촌 촌락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 이거보다 더 막 기분이 업되면서 여튼 뭐든지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아주 그 국민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하면 된다. 잘 살 수 있다.
으쌰으쌰하는 기분. 그것은 이제 능동적으로 일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막 안에서부터 엔돌핀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제갈구명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각 고을마다 그 삼노들에 의해서 현책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이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형주 전체가 다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뭐를 한 가지 하면은 다 얘기를 듣게 되고, 뭐 삼노들이 뭐 우선 위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다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선 형주 전체가 나중에 이제 그 적벽 대전이 끝나고서는 조조가 이제 그 대장들 몇 명을 뭐 저쪽 양양, 강릉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지키라고 남겨놔요. 그런데 주유가 공격할 적에는 아주 그 군민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한테 먼저 이제 기회를 줬어요. 제갈공명이 당신들이 여기 적벽대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날짜를 정해서 줘요. 주유가 원하는 날짜보다도 훨씬 많이 이때까지 동호에서 이 양양하고 강릉 이쪽을 뭐 수복을 못하면 점령을 못하면은 우리가 점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까지 이제 주유가 점령을 딱 못했는데 그 날짜 12시가 밤 12시가 지나서 이제 12시까지 이제 시간을 줬으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는 성루에 유비 깃발이 쫙 다 꽂힙니다. 미리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조의 장군들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루마다 전부 유비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조조 깃발은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그러니까 장군들이 놀라가지고서는 그냥 다 도망가요. 그렇게 이제 이 삼노들의 힘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셉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면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 편가르지 않고 네 편 내 편 뭐 맨날 싸우고, 그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부터. 뭐 어떤 사람들은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그것은 주먹이 먼저다.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덕이 먼저고 도가 먼저고, 도덕이 이 책상, 그러니까 학교 교실만 하다면 법은 그 책상만 하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서는 이 책상만 지키면 된다. 그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본인이 도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 연출이 됐든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든, 실질적으로 지키기는 어렵죠. 그러시면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도자를 따라서 밑에 그 국민들은 뭐 하루 저녁 새 다 알으니까 우리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거 보면은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 이거까지 다 알으니까 이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 지도자를 따라서 배워요. 그대로. 그게 아주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행동 하나하나, 말씨 하나하나에서 그 우러나오는 진정성, 이것을 국민들은 금방 압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판교 전투를 끝나고 나서는 형주의 민심은 완전히 그 유비한테 다 갔고, 또 제갈공명의 현책에 의해서 착착 그 형주가 잘 쌀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갈공명은 오나라에서, 그러니까 동호에서 손권이 사신을 보낼 거다. 이걸 이제 딱 미리 이제 예견을 하고,
유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동호에서 사신이 와서 물어보면은 우리는 그 조조의 군세가 세기 때문에 계속 도망만 다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제갈공명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제갈공명은 조금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제갈공명 이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 기회를 봐서 동호에 가서 동호를 우리하고 손잡고 유비를 대비하도록 그러니까 동호하고 우리 유비하고 손잡고 조조군을 대항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유비한테 이제 그 현책을 내요. 그러니까 유비가 알았습니다. 내가 동호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에서는 조조의 이제 편지를 받고 여튼 뭐 같이 말을 달리면서 노루를 사냥합시다. 이렇게 이제 점잡해 왔는데 동호에서는 여튼 주전파하고 화친파하고 매일 그 회의를 하면서도 합의점에 도달을 못해요. 어느 것이 동호를 위해서 동호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아니겠는가 해가지고서는 매일 여튼 토론을 하다가 손권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유비군이 조조하고 장판파에서 싸우고 지금 강화에 있다고 하니까 강화는 이제 바로 그 장강만 넣으면은 이제 거기가 동호 땅이에요. 예, 아주 그 접경 지역이니까 장강 하나를 끼고서는 이쪽은 형주, 이쪽은 동호니까. 그러니까 유비한테 사신을 보내서 그쪽 사정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노수기를 유비한테 보냅니다. 그 이제 동호에는 걸출한 인물이 둘이 있는데 주유하고 노수기하고 둘이 있어요. 그 주유는 여튼 그 생각하는 바가 싸우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 노수기는 상대방하고 화친하면서 공존하면서 동호를 지키는 것이 최고다. 이게 생각이 틀려요, 둘이는. 그런데도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면서도 이 동호를 위해서 생각하는 바는 틀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동호에서 하면서 노수기가 이제 강화로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노수기를 따라서 이제 동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떻게 그 동호의 현사들을 아우르면서 이 적벽 대전을 이끌게 되는가. 이제 그 제갈공명도 이제 큰 여튼 뭐 현책을 해가지고서는 그 적벽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에 가기 전에 이제 유비한테 다 그 책략을 내가지고 조조가 도망갈 길에 어떻게 그 군사들을 메고 가야 되니까 군사들을 어떻게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하고 내가 이제 여튼 뭐 동남풍을 불어오게 하면서 동남풍이 불게 되면은 배치를 내가 바로 오면 좋지만은 바로 못 오게 되면은 그 군사들 배치를 조자룡이 장비 관호 해가지고서는 오림으로 해서 그쪽 화영도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까지도 다 유비한테 그 책략을 내고 그리고 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